더 빅 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항모 엔터프라이즈는 1942년 8월 24일 오후에 쇼카쿠에서 발진한 항공대에 250kg 폭탄 3발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99식 함상 폭격기는 250kg 폭탄밖에 탑재할 수 없었는데요. 그에 반해 미군의 주력 급강화 폭격기인 돈틀리스는 1000파운드 453kg 폭탄도 실을 수 있어서 폭탄이 함정에 명중했을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파괴력 차이도 있었고 3발의 폭탄을 맞은 후에도 숙련도가 매우 뛰어난 미군의 사후 대처 또한 훌륭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난 우현 후미 쪽 5인치 대공포대를 포함한 부상자에 대한 대처도 훌륭해 전체 부상병 99명 중 회복하지 못하고 이후 사망한 병사도 4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엔터프라이즈는 3발의 명중탄에서 받은 피해를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었고 일본 제1차 공격 때는 항공모함 이외에 다른 함정들도 공격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하려고 했던 쇼카쿠 함폭 중 3기가 전함 노스캐롤라이나를 공격했으나 대공포에 맞아 명중탄은 내지 못하고 3기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전함 노스캐롤라이나의 대공포화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세로토가를 공격하러 갔던 지카쿠 함폭 9기 중 4기가 미군 전투기들이 몰려들자 목표를 좀 더 가까운 노스캐롤라이나로 잡고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역시 대공포화를 못 당하고 4기 전부 명중탄을 못 낸 채 격추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카쿠 폭격기 중 나머지는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했으나 역시 소득은 없었습니다. 일본 항공대의 제1차 미군 항모 공격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본 항공대의 제1파는 99식 함상 폭격기 27기와 영식 함상 전투기 10기로 이루어졌는데요. 공격은 거의 대부분 거리가 가까웠던 엔터프라이즈와 전함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루어집니다. 공격이 끝나고 돌아가다 떨어진 항공기까지 합쳐서 일본 제1파 공격 때는 18기의 99식 함상 폭격기와 6기의 영식 함상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65%의 손실률을 보인 것입니다. 미군은 일본 제1파 공격대와의 공중전에서 와일드캣 전투기 8기를 잃었는데요. 조종사의 손실은 5명이었고 3명은 이후 구조됩니다. 일본은 너무 많은 항공기와 조종사를 잃었지만 그렇게 노리던 미군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의 공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고 오후 4시경에 지카쿠와 쇼카쿠를 출발한 제2파 공격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1분 엔터프라이즈의 레이더에 다시 일본 항공대로 보이는 것이 포착됩니다. 거리는 약 80km였고 미군 항모부대의 서쪽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빠른 속도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아직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항공기 이착함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치쿠마의 또 다른 정찰기가 제1파의 전투 장면을 보고 미 항모부대의 위치를 제2파 공격대에 타전하지만 접수되지 못합니다. 제2파 공격대의 지휘관은 타카하시 사다무 대위였고 제2파 공격대도 99 함폭 27기와 제로기 9기여서 제1파와 거의 같은 규모였습니다. 이 치쿠마 정찰기의 무전을 다시 일본 항모에서 재차 타전하지만 이것도 수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제1파 공격대장 세키마모루 소좌가 미군 항모의 위치를 타전하지만 제2파 공격대는 이것도 수신하지 못합니다. 타카하시 대위의 공격대는 엔터프라이즈 남쪽 약 80km 지점에서 미군 항모를 찾다가 다음 수색 방향을 서쪽으로 잘못 잡으면서 미군 항모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미군 레이더도 이 상황을 포착합니다. 세 번째 폭탄이 명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5시 46분, 엔터프라이즈의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항공기 착함이 시작되어 이후 21분 동안 33대의 항공기가 착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오후 6시 28분 엔터프라이즈의 키가 고장나 우현 20도로 고정되어 버려서 잘못하면 견인되어야 할 상황에 처했으나 30분 만에 수리에 성공해 항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키가 고장날 무렵이었던 오후 6시 27분에 엔터프라이즈의 레이더는 일본의 제2파 공격대가 이제는 북서쪽을 향하는 것을 탐지합니다. 타카하시 공격대는 날이 저물어오자 미군 항모 수색을 포기하고 귀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공격대와 약 10여 분 비행거리에 위치했고 더군다나 키가 고장나서 회피 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던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항공대의 통신상 혼란으로 인해 간발의 차이로 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8월 24일 해가 떨어지고 타카하시 공격대도 모함으로 전부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99함폭 4기를 잃고 맙니다. 일본은 항모부대와 같이 온 수상한 부대를 남쪽으로 보내 폭탄 3발을 맞은 엔터프라이즈를 야전으로 격침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조타 기능을 회복한 엔터프라이즈는 멀리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미 항모 한 척에 폭탄 3발 명중치고는 1차 공격대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항모부대를 지휘하던 나구모 제독은 즈이카쿠와 쇼카쿠를 북쪽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저녁 때 미군 항공기와 일본 수상한 부대와의 소규모 교전이 있었으나 큰 의미는 없었고 1942년 8월 24일에 태평양 전쟁 세 번째 항모 결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모 부대와는 별개로 아직 작전을 기다리는 일본군 부대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츠키시대 후발대가 탑승하고 있는 수송선단의 지휘관인 타나카 라이조 제독은 수송선단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던 항모 류조가 불타는 것을 멀리서 목격합니다. 상륙부대에 대한 항공 지원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수송선단은 일단 퇴각합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고 제8함대의 미카와 제독은 미군 항모부대가 남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츠키시대 후발대와 수송부대에 다시 과달카날로 향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가 8월 24일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장악하고 있던 부겐빌섬 남단 쇼틀랜드 제도 쪽에 해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8월 24일 밤 구축함 무츠키, 야요이, 모치즈키가 출항해 과달카날로 향합니다. 이 구축함들은 핸더슨 비행장에 포격을 가하지만 큰 피해는 주지 못했고 포격 후에 타나카 제독의 이츠키시대 후발대 수송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합니다. 8월 25일 새벽은 과달카날 근해에 달빛이 매우 밝아서 시계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미군 PBY 카탈리나 비행정 한 대가 오전 2시 33분 이츠키시대 후발대를 수송하는 타나카 제독의 부대를 목격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일본 함대 발견 보고는 오전 4시 30분에 과달카날로 전해지고 오전 6시에는 캡터스 항공대가 이 부대를 요격하기 위해 발진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오전 8시경 미국 항공기들이 과달카날 북방 약 240km 지점에서 일본 수송부대를 만나 폭격에 들어갑니다. 타나카 제독은 이 당시 일본 부대가 졸다가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타나카 제독이 타고 있던 5200톤급 순양함 진츠는 앞부분에 453kg 명중탄을 맞아 24명이 전사하고
타나카 제독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800명의 병력을 태우고 있던 수송선 킬리우마루에도 폭탄이 명중해 이후 자침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7분에는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던 구축함 무츠키가 B-17 폭격기에 수평 폭격을 기관실에 당해서 이후 침몰하고 맙니다. 결국 과달카날 상륙은 취소되고 남은 수송부대는 퇴각합니다. 동부 솔로몬 해전은 항공모함 류조를 침몰시키고 일본군의 과달카날 상륙도 좌절시킨 미국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일본은 미국 항공모함도 침몰시키지 못하고 항공대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군의 상륙이 일단 좌절되었지만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곧 과달카날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또 다른 지상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과달카날 지상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